자, 오늘 이 시간에는 드디어 삼각함수 부분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각함수. 자, 그래서 삼각함수 부분 104페이지를 보면 거기 이제 내용이 이제 기본 개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각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각이 뭔지는 알죠? 두 선분이 이루는 이거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걸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선을 하나 딱 잡아줘요. 이거를 여기서 시초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를 딱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선분 하나를 움직여가면서 거기서 생기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각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움직이는 이 녀석을 동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갈 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양의 방향이야. 알겠지?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그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인 거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도는 360도만 있는 게 아니라 720도도 들어봤고 1000도도 들어봤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있으면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이게 360도가 되겠지. 근데 거기서 난 여러 번 돌아 이렇게 막 빙글빙글 한 바퀴 더 돌았어. 그러니까 두 바퀴 돌았다. 그럼 그건 몇 도가 되겠어? 아니 이거는 이만큼을 360도, 그 다음에 좀 더 돌았으면 720도, 108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바퀴수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한 바퀴잖아요. 아, 그치.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 일반 각이다라는 얘기는, 자, 여기 봐봐.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만약에 한다면, 그럼 이 녀석을 만약에 5바퀴를 돌았다.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5를 하면 이게 5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아니, 숫자 선생님 계산 못하니까. 360도 곱하기 2를 했어. 그럼 이건 2바퀴 돌았다는 얘기지. 근데 2바퀴 돌았다는 얘기를 언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겠어? 그냥 720도라는 녀석으로 표현을 해도 이 녀석은 2바퀴를 돌았다라는 쪽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360도보다 큰 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무슨 말 알겠죠? 자, 근데 그러면 720도 무슨 막 75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50도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뭐지? 360도 2바퀴를 돌고, 그치? 2바퀴 돌고 30도가 남았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30도하고 같은 의미인데 이 녀석은 2바퀴를 돌고 30도만큼에 해당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만큼의 각도는 30도가 되는데 대신에 얘는 2바퀴 돌고 나서 30도를 간 거다라는 표현으로 될 수도 있겠지.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 방법을 우리는 일반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750도는 30도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360도 곱하기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일반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각도 표시를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를 하고 더하기 알파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알파도는 이 알파도는 뭐로 표현해야겠어? 0과 360도 사이에 있는 값으로 나타내 줘야겠지. 그죠? 그렇게 돼야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가 나오면 또 다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어떤 우리가 0과 360도 사이에 있는 값으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그만큼 바퀴수를 360도만큼 몇 바퀴를 돌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4분면에 여기 우리 이거 알죠? 1사분면. 1사분면,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 건 알잖아. 그럼 1사분면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90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0과 90도에 있는 사이를 우리는 1사분면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도를. 근데 일반각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360도 곱하기 이 n을 앞에 써주는 게 일반각이잖아. 그치? 0하고 90도에 있는 것만 1사분면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 370도. 370도도 1사분면에 있어, 안 있어? 한 바퀴 돌고 10도만큼 간 거니까. 걔도 1사분면에 위치해 있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사분면을 나타내는 거는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얼마? 0도부터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사이에 있는 값이 1사분면에 있는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겠지. 근데 시초선 어디에 두면 다 바꿔지잖아. 아, 기준은 시초선을 x축으로 놨었을 테지. 알겠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시초선 이렇게 되면 4분면은 이렇게 될 거잖아. 결국 시초선 기준으로 얘가 1, 2, 3, 4니까. 그죠? 알겠지? 그럼 2, 4분면은 어떻게 돼요? 이 4분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라는 개념인데 그걸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항상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그 다음에 360도 180도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알겠지? 왜냐면 아까 항상 얘기를 해봐. 330도 아니 390도 이런 각이 그러니까 각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거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 390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4분면, 4, 4분면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X축하고 Y축은 4분면을 나타낼 수 있는 선이 아니야. 4분면을 알 수 있어 없어. 여기 위에 있는 각. 여기. 4분면에 있는 위치한 예를 들어서 360도 곱하기 0에 해당되는 거 90도, 180도, 270도에 해당되면 몇 사분면에 소속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축에 걸쳐 있으면. 알겠지? 그래서 X축, Y축은 4분면을 결정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390도라는 녀석은 이거는 이제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알려면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내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30 돼서 얘만 보는 거야. 그치? 얘를 보고 30도에 있으니까 몇 사분면? 1사분면에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730도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봐봐. 이거를 360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10도가 남지. 여기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알파의 조건은 0과 360도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350. 알겠죠? 여기가 음수가 나왔었을 때는 여기다가 360 더해주고 이쪽에다가 하나 마이너스 1 더 까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350도를 딱 보고 아 얘는 4, 4분면에 위치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항상 0과 360도 사이에 있는 값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 라고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각에 대해서 하면 우리도 예전에 직선 같은 거 배우면 직선 하나의 성질 딱 배웠어. 그럼 그 다음에 뭐 배우냐? 직선 딱 나왔어. 막 직선 하나에 대해서 막 기울기 막 전부 어쩌고저쩌고 딱 배웠어. 그 다음에 뭐 배워? 위치관계 배우지.
이제 직선 하나짜리 대해서 다룰 거 다 다뤘으니까 직선 두 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경이 두 개가 있어. 동경이 두 개가 있었을 때 그 둘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걸 다루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 동경은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 동경 막 여러 번 돌려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어쨌든 동경이 겹쳤지. 이 겹친 걸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은 어떻게 되겠는가? 응?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동경이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 이건 어떻게 생긴 거야? 응? 얘하고 우리 뭐 평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야?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일직선상에 있고 자 일단 이 두 개부터 먼저 달아보면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봤더니 얘도 결국 나머지고 얘도 나머지지. 그 나머지 부분이 알파 부분이 같잖아. 그 알파 부분이 같다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주면 될까? 그 알파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뭔가 좀 그렇잖아. 이거는 어떻게? 둘이 빼. 같으면 빼면 뭐가 돼? 그치. 그 알파 부분이 0이 되지. 그래서 얘는 빼면 알파 부분이 0이다. 이게 핵심이야. 근데 이 알파가 0이다면 우리는 항상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하잖아.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빼면 360도 곱하기 n만 남게 된다. 알파 부분 0이다라는 얘기는 항상 우리는 일반각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 이제 고등학교 부분으로 올라가면. 알겠죠? 자, 여기는 일직선상이 방향이 반대야. 자, 봐. 여기 부분이 있고 얘는 이만큼 부분이 있어. 알파, 그러니까 남는 부분만 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거는 봐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빼면 딱 여기 있는 이 180도 부분만 남겠지.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가 됐었을 때는 둘이 어떻게 한다? 빼면 뭐가? 알파 부분이 180도가 된다. 그러니까 빼면 어떻게 된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치한다, 그다음에 아니면 뭐 일직선상인데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핵심은 둘이 빼서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3, 4, 5번에 해당되는 이제 뭐의 대칭이다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게 X축 대칭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핵심만 놓고 보면 우리는 항상 실질적인 부분은 저 나머지 알파 부분 있잖아. 그 알파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요렇게 했어. 응? 그치? 이게 알파 부분이고 얘는 이만큼인 거지.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 이걸 어떤 특징화 하자면. 이거는 빼면 뭔가 이상하지. 여기 각에서 여기 노란색을 빼면은 이만큼만 남을 건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그렇지. 얘 부분하고 얘 부분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 녀석은 둘이 뭐 하면? 더하면 뭐가? 알파 부분이 360도가 되는 거야. 뭔만 이해되죠? 그래서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둘이 더하면 360도 곱하기 n이 되더라. 더해서 360도가 된다는 얘기는 360으로 다 묶인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두 동경을 더하면 360도 곱하기 n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축 대칭을 보자면 얘도 이제 막 뱅글뱅글 했는데 우리는 이제 항상 그것만 봅시다. 알파 부분만 볼게요. 알파 부분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 생겼어. 알파 부분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건 y축 대칭인데. 어떻게? 어떤 특징이 있어? 둘이. 그렇지. 이것도 더하면 알파 부분이 180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둘이 더하면 일반각으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할 거야. 이렇게. 이것도 알파 부분만, 그러니까 나머지 알파 부분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 생겼겠지. 얘도 뭐겠어? 둘이 더하면, 그렇지. 얘도 둘이 더하면 알파 부분은 90도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도 둘이 더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안 다뤘는데 여러분들은 좀 센스가 좋으니까 그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도 이만큼 해서 각을 하면 알파 각만 하면 자,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될까? 이것도 둘이 알파가 얼마나 될까? 자, 봐. 여기는 90도 더하기 a라고 하고, 그지? 그렇지. 또 얘는 이 빨간색은 90도 더하기 b라고 했었을 때 a하고 b하고 더하면 일단 90이지. 그치? 자, 봐. 이 부분만을 a라고 하고 이 부분만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하고 서로 같을 테니까, 그치? 이만큼의 각도와 이만큼의 각도가 같을 테니까 분명히 이거하고 더하면 이만큼 90도가 된단 말이야. 맞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랑 거의 비슷하잖아. 이 부분하고 더하면 90도였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하면 90도가 돼요. 근데 얘는 노란색은 90도 더하기 A, 파란색은 90도 더하기 B였어. 그러면 270도가 되겠지, 더하면. 둘이 더하면 90, 90, 180 하고 여기 있는 이 A 부분과 B 부분을 더하면 90도가 되니까 270도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270도가 된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을 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가 되더라 라는 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위치관계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일치 조건 반대인 거는 빼면이야. 빼면 뭐 예를 들어서 0도 빼면 180도. 그치? 자, 근데 이제 대칭 이동을 했었을 때는 봐봐, 우리가 일반적인 이거 약간 암기하는 방법 요령인데, 근데 대칭 이동하면 무슨 축부터 배웠어? X축, Y축, 그 다음에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 순서가 자연스럽지.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게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X축 대칭과 Y축 대칭은 0 아니면 180도야. 비슷해. 여기랑 똑같아. 근데 Y는 X가 이제 조금 더 좀 특이한 거지. 그래서 얘는 90도,
얘는 좀 더 특이해서 270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암기할 때 조금 더 잘 외워질 수도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대칭 이동은 어쨌든 핵심은 더하면. 두 동경을 더해서 생각을 해줘라. 알겠죠? 근데 일치 조건과 방향이 반대 조건은 둘이 두 동경을 빼서 생각을 해줘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